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동력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기술 혁신은 기업과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도는 급상승했죠. 대한민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은 가능할까? 탄소 배출 증가를 멈출 수 있을까?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 면적이 넓어지고 있고 생태계 파괴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과 리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유엔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많은 나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자동차 기업은 생산 라인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죠. 화석연료 발전을 억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여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8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전기로 생산한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저탄소 체계로 혁신해야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 중 석유, 석탄, LNG 비중은 83.5%, 신재생에너지는 5.8%에 불과합니다. 전력 생산 구성비는 석탄, 가스, 석유류 발전이 62.4%, 원자력 발전이 29%, 신재생은 6.6%죠.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산업은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입니다. 철강, 기계, 화학, 반도체 모두 에너지를 많이 쓰죠. 사용량은 세계 8위, 석유 소비도 8위, CO2 배출량도 8위입니다. 1차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에너지 안보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죠. 석유 및 화학산업도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원유를 정제한 후 가솔린, 디젤 등 석유류의 수출 규모는 원유 수입 금액의 54.4%에 이릅니다. 석유화학 원료, 정밀화학 제품, 플라스틱 등까지 포함하면 수출 금액이 반도체보다 더 많습니다. 석유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물가도 함께 올라가 서민들이 힘들어지고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원유 수입액을 절감해서 좋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LNG 선박의 수주가 격감하여 조선산업이 위축됩니다. 해외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가 지연되고 해운업은 위기에 처합니다. 오일머니 위축으로 국제금융의 원활한 흐름이 붕괴됩니다. 원유 가격이 안정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 제품을 싸게 만들려면 값싼 전기가 필요했죠. 대형 전력 생산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구성되었습니다. 석탄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탄소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은 악당 취급을 당하고 있죠. 원자력 발전은 사용 후 핵 폐기물의 방사능 때문에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방사능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10만 년이 걸립니다. 탄소 중립은 발등이 불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고요.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20년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했지만 1차 에너지의 5.8%에 불과하죠.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60에서 70%입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죠. 기술 개발 단계로서 상용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회 전체를 저탄소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나 저장하는 기술 역시 아직은 개발 단계, 아직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비싸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겠죠. 상용화가 가능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회 구석구석이 저탄소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 및 산업 각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스마트 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능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스마트 그리드라 하죠.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야 합니다. 운송수단은 모두 전기차, 수소차로 바꿔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고 탄소 배출은 억제하고 배출되는 탄소는 포집하여 재활용하거나 땅속에 저장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하고 미래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대책은 뭘까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에너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로드맵대로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전력망을 지능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전력망은 대형 파워 플랜트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먼 거리의 대도시까지 송전하고 각 수용가로 전기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많습니다. ICT를 활용하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관심을 끄는 이유죠. 마이크로 그리드는 전력 수요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전력망은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를 효과적으로 믹스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 그리드는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도 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알고 있나요? 미국 에너지 단가를 살펴볼까요? 최근 에너지 생산 단가에 균등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예를 들면 발전 비용뿐만 아니라 핵 원료의 저장과 보관, 사후 처리 비용까지 포괄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자력 발전보다 쌉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비용도 균등화 단가로 산출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싸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송수단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충전 설비가 충분히 보급되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면 가격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6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소열 유전지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여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죠. 트럭이나 선박처럼 무거운 운송수단은 배터리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슈퍼그리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홀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웃 국가들과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동아시아 6개국의 전력망을 연결한 것입니다. 몽골, 만주, 북한, 시베리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는 것이죠. 몽골의 풍력과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슈퍼그리드 건설은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마쳤지만 미국의 북한 제재 때문에 보류된 상태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가 시급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죠. 차세대 에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소열 유전지는 수소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합니다. 배터리랑 비슷합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죠. 그 반대가 연료전지입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물만 생기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죠. 물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죠. 아직까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수소를 LNG나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에서 공급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 부릅니다. 수소열 유전지 발전의 목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날씨나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전기는 저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소는 유력한 저장 수단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낮 시간에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저장합니다.
밤에는 반대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됩니다. 열전 발전 기술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열전 소자의 반대 개념인 냉온수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냉온수기는 전기로 물을 끓이거나 냉각시키는 소자를 사용합니다. 열전 소자는 거꾸로 뜨거운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자입니다. 소각로나 엔진에서 방출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발전하는 기술이죠. 아직 개발 단계의 기술로서 소형 파일롯 생산 단계입니다. 머지않아 메가와트 규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열전 발전은 산업 폐열, 자동차나 선박 등 엔진의 폐열, 지열, 태양열 등의 활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열 같은 미소열을 활용한 발전 기술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이 핵융합 발전입니다. 태양에너지를 지구에 구현하는 인공태양 기술이죠. 태양의 중심에서는 1500만 도씨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인공태양이 가능하려면 수소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력 도씨를 100초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었죠. 그야말로 꿈의 에너지입니다. 현재 최고 기록은 우리나라 K스타가 갖고 있으며 30초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초를 목표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죠. 프랑스에 건설 중인 인공태양 ITER은 인류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 극복의 DNA를 타고났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의 희망입니다. 클릭하면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